안녕하십니까.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엔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수술 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변하진 않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병원 갑상선센터 곽정학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갑상선암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 또 목소리는 변하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갑상선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갑상선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느냐 부분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면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분이나 절반을 절제하는 경우는 남은 부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의 기능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목소리 변화입니다. 수술할 때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좌우 갑상선의 바로 뒤쪽에서 있어서 드물게 수술 후에 성대 마비에 의한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반절제를 할 경우보다는 전절제를 할 경우 그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지 여부, 목소리 변성의 위험성은 수술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 수술 범위는 크게 반절제술, 전절제술, 그리고 추가로 림프절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절제 범위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먼저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절제술은 말 그대로 갑상선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암이 양쪽에 있거나 재발 위험이 높을 때 전체를 다 제거하면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추적 검사에서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글로불린 수치를 이용해 재발 여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술 범위가 넓다 보니 부갑상선 기능 저하나 목소리 변화의 위험이 반절제술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절제술은 보통 종양이 크거나 양쪽에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비교적 진행된 갑상선 암 환자에서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 공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고 대신 하루에 한 알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약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게 되는데 하루 한 알 꾸준히 드셔야 하는 약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 깜빡하고 못 드셨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이 약은 우리 몸이 원래 만드는 호르몬과 성분이 같아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복용만 잘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침 공복에 약 한 알이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럼 환자분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라는 말에 크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하루 한 알 정도는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 반절제술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또 그리고 반절제술을 받으면 약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반절제술은 말 그대로 갑상선의 절반만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반절제술은 보통 암이 한쪽에만 있고 크기가 크지 않으며 림프절 전이나 반대편 병변이 없는 비교적 조기 갑상선 암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전체를 다 제거하지 않고 반만 절제해도 치료가 충분합니다. 반절제를 하면 남아있는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복용하더라도 단기간 복용 후 끊을 수 있다는 점이고 수술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 부갑상선 기능 저하나 목소리 변화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더 낮습니다. 최근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반절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절제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술 후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데 특히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TSH 수치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TSH가 정상 범위라면
약이 필요하지 않고 TSH가 높아짐과 동시에 피곤함, 체중 증가와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생기면 호르몬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복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전절제술 후에 복용하는 호르몬제의 용량보다는 더 적은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술 전부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편이거나 갑상선염이 있었던 분들은 갑상선 조직의 기능이 약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절제술 후 갑상선 약의 복용 여부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술 후 혈액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 복용이 갑상선 절제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림프절 절제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림프절 절제술은 말 그대로 갑상선 주변에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갑상선 암, 특히 유두암은 진단 당시에 약 30% 정도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될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암이 있는 갑상선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전이가 잘 생기는 경부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절제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술 그리고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이 있습니다. 중앙 경부 림프절 절제술은 갑상선 바로 위, 아래를 포함한 인접 부위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고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은 갑상선에서 조금 떨어진 목 옆쪽까지 전이가 확인된 경우 그 부위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갑상선 반절제술이나 전절제술, 그리고 림프절 절제술에 따라 목소리가 변형될 위험성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갑상선 수술에서 가장 주의하는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목소리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성대를 움직이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얇은 신경이 좌우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신경이 갑상선 바로 뒤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절제술은 한쪽만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이 한쪽에만 해당되지만 전절제술의 경우 양쪽을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에는 중앙 림프절을 절제할 때 이 되돌이 후두 신경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목소리 변화 가능성이 갑상선만 절제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수술 범위에 따라 목소리가 변화될 수도 있는 위험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갑상선암 수술 시 그 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잘 보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신경 모니터링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 중 주변 조직과 구별이 어려운 되돌이 후두신경을 전기 신호로 구분해서 확인하게끔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실제로 영구적인 목소리 변화를 겪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약 1% 정도로 아주 낮으며 수술 직후에 목소리가 불편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숙련된 집도와 장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제가 갑상선 관련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눈에 띄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질문 두 가지만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신 선생님께서는 신경 손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약간 쉬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대부분 정상적인 과정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수술 중 신경이 직접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경이 당겨지거나 자극이 많이 되는 경우 혹은 수술 후에 신경 조직의 부종이나 염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고 보통은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자연 회복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갑상선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개월을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또 암이 퍼진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는 진행이 비교적 느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고 위치가 좋으며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는 당장 수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후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두암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갑상선 암이거나 유도암이라도 갑상선 암의 크기가 큰 경우, 위치가 피막이나 기도, 식도 근처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고위험 갑상선 암 환자의 경우에는 수개월씩 기다리는 동안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쁨병원에서도 일반 유두암 환자분들은 일정대로 진행하지만 중증도에 따라서 고위험 환자분들은 당일 조직검사부터 진단까지 4, 5일 내에 진단이 가능하고 진단 이후 수일 내에 빠른 일정으로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모든 환자가 똑같은 속도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고위험군은 빠르게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쁨병원처럼 환자 상황에 맞는 신속한 진단과 수술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는데요. 갑상선 수술은 절제 범위에 따라 약 복용이 달라지고 전절제는 평생 복용하지만 아침 한 알로 간단하며 반절제는 대부분 약이 필요 없다는 점, 또한 목소리 변화는 신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예방할 수 있고 설령 일시적으로 변해도 대부분 회복된다는 것이 정말 큰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두 가지 모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기쁨병원 갑상선센터 곽정학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 흉터 없이 가능한 로봇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